박수로 맞이했습니다. 방금 위원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정세훈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또 노동과 노동문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현실에서 우리 사회에 어떻게 이 노동과 노동문화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같이 고민해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노동을 하셨거든요.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노동하셨느냐, 이제 말씀으로 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성경 말씀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물론 말씀으로서 이렇게 천지창조를 하셨지만 그래도 직접 창세기 1장 7절 궁창 16절에 큰 광명, 그다음에 이제 모든 짐승을 만드셨다. 25절 명리가 되어 있죠.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흙으로 사람을 직접 지으셨어요. 이거는 말씀에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흙으로 빚었다는 건 바로 노동을 하셨다는 것.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게 사실 이 사회가 동산이 되었는데 일반식의 동산이 되지 못했는데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네, 동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산을 터전 동산을 그 동산 만드시려면은 그냥 만드셨겠어요? 거기다 나무도 심어야 되고 뭐 돌도 갖다 놔야 되고 모든 그런 걸 그러니까 여기서 심으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 하는 거 심으셨다. 모든 만물을 그런 큰 노동을 하셨기 때문에 2장 7절에서 같이 나오죠. 성경에서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노동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한테도 가장 명제를 주셨어요. 어떤 명제를 줬느냐? 평생도록 노동해야 노동하고 살아라. 모든 우리가 움직이는 것 자체도 사실 흥미라고 노동이라고 그겠죠. 넓은 의미에서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 존재를 만드셨죠. 그 말씀도 2장 15절에 말씀하시고 동산을 갈고 잘 지키려면 노동 않고서 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노동 않고서 동산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갈고 닦으려면 가만히 가만히 있으면 일 안 있으면 동산이 지켜져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리하도록 만드셨죠. 우리 인간을.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래 명리를 하셨어요. 노동을 하되 스스로 알아서 노동해라는 거죠. 누가 강제적으로 시키고 있다고 그러나 강압적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이 노동이라는 거를 안 써요. 용어를 일방적으로 노동이라는 대신 근로라는 용어를 고집하죠. 우리 사회가 이 근로라는 거는 밀격으로 따져보면은 일제강점기에서 타동적인 거예요. 전에는 노동이라고 했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근로라는 얘기가 나타났어요.
근로라는 게 엄밀히 따져보면은 시켜서 한다는 돈을 줄 테니까 너 일해라 그런 개념이고 노동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노동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남북 분단 되면서 불행하게도 우리는 자본주의, 미국의 자본, 일본과 미국의 자본주의에 따라 자본주의가 되고 미국에는 노동당, 공산당.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승만 정권에서도 아예 노동이라는 얘기는 아주 숨쉬기보다 시작돼요. 그래서 노동이라는 용어가 사라진 거죠. 우리 사회 불행하게. 그게 지금까지도 근로감독관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대요. 노동관리과를 안 써요, 지금도. 노동부라고 해야죠, 지금. 근데 참 이렇게 우리 사회가 많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만 하나님의 말씀 다 거역하는 거죠. 자, 노동은 강제성이 있어서 안 된다고 했고, 첫째, 쉼이 있는 노동. 쉼이 쉬어가며 해라. 즐겁게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하나님께서도 안식일, 제7일을 쉬셨잖아요. 쉬셨어요. 그러고 분명히 명하셨어요. 명령하셨죠. 쉴 때 쉬고 일하지 말라. 출애굽기에 나오죠. 안식일을 지켜라. 여기 아직 더 명령이 있어.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심지어는 육축, 소 이런 가축까지도 쉬게 하라는 거죠. 이거는 노동의 법칙이라고 해요. 노동의 법칙. 어떻게 보면 창조 질서의 하나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노동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을 줘야죠. 기쁘지 않으면 노동할 수가 없어요. 노동에는 기쁨이 항상 따라야 돼요. 전도서에 나오죠. 전도서에 노동으로 얻는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일 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현재 우리 사회 노동이 기쁘지 않아요, 많이. 기쁘지 않을 때 탈이 생겨버리고 자꾸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거를 그 다음에는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노동을 완전 정립을 하셨어요. 노동 자체. 어떻게 정립을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육신의 아버지를 따라서 목숨을 하셨죠. 목숨을 하셨어요. 가장 노동의 기본이라고 하는 게 직집기 아닙니까? 저쪽에 우리 지방식 시민이 잘 아시겠죠. 직접 집을 매일 실어 다니시니까 가장 대표적인 노동은 직집기예요. 거기서 어떤 모든 노동이 다 파생된 겁니다. 원시적으로. 이 가장 기본적인 그 직집기 목수일을 친히 하셨어요. 친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그뿐만이 아니죠. 하늘의 아버지를 따라서 뭘 했어요? 하늘의 뜻을 가르치는 복음을 전하죠. 복음. 직집기의 노동은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한 노동으로 볼 수 있죠. 자, 복음의 노동은 뭡니까? 마음의 양식입니다.
분명하시고 이 중요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직접 약한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고치셨어요. 원 상태를 해놨다는 얘기죠. 노동은 뭐예요? 원 상태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노동은. 자, 그뿐만이 아니죠. 노동의 완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들한테 가르치고 보여주신 순수 보여주셨어요. 노동의 완성. 노동의 완성은 구원이면서 구원이에요. 우리 신앙적으로는 구원이지만은 신앙을 떠나서는 뭐라고 해야 돼?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남을 내가 노동함으로 인해서 주변을 돕는다. 자, 그 노동의 완성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노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서 직접 어디 갔어요? 골고다 해서 옷을 밝혀졌잖아요. 직접 지셨어요, 십자가를. 그만큼 큰 노동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완성하기 위해서? 노동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동은 바로 뭐냐? 노동은 뭐예요? 여기서 보면은 노동은 바로 구원이고 남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리 각박한 세상이고 우리가 변해갔지만 이 예수님의 그 노동에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는 그 소중한 노동으로서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내놨잖아요. 노동은 바로 그런 노동. 거기에서 우리가 얼과 같이 찾아야 돼요. 얼과 같이 찾아가지고 노동에 접목을 시키고 적용을 시켜야 된다. 굉장히 성경 말씀이 구약과 신약을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더듬어 봤지만 정말로지 노동에 전혀 무슨 성경에 노동이 있나 하지만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십자가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이 따지면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다 구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노동이 함축되어 있다는 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노동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또 고민이 있겠죠.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성경에서 구약의 하나님과 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몸소 보여주신 그 노동에서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노동을 해야 할 것인가? 죽게 하듯 하는 노동. 죽게 하듯 하는 노동. 그만큼 굉장히 성스러운 거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노동만큼 성스러운 게 어딨냐? 신성하다. 이런 얘기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거기서 신성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원래 노동은 천성이다. 천성. 노동은 천성.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걸 우리가 항상 우리가 잊고서 노동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성경 말씀을 좀 우리가 보면은 노동을 어떻게 하지 말아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고 신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라. 그만큼 노동을 진지하게 하라니. 그럼 우리가 이제 노동에 대해 잠깐 쉬어가는 게 그래서
노동문학관 걸린 목적 나오죠. 사실은 제가 조금 이제 쉬어가는 좀 비껴가서 말씀드릴게요. 노동문학관 건립하게 된 동기도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책으로도 제가 이미 썼어요. 제가 2006년도에 정말 모든 의료진들이 다 거의 죽는다고 했어요. 거의 죽는다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2006년도에 시집을 나는 죽어 저 하늘에 뿌려지지 말아라 라는 시집을 했어요. 그 이제 표제시인데 그 시집 안에 이제 그 시가 있어요. 그래놓고서 이제 저 역시 그런데 이제 의료진도 서운하지는 않게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좋았는데 평상시에도 저는 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형식적이 아니라 저는 뭐 어디 가서 뭐 성전에서 이런 거보다는 뭐 하든지 간에 저도 모르게 주여 간다는 나와요. 이번에도 올 초에 정월 1월 1일 날 아침에 노동문학관을 저 한번 하던 버릇이 때문에 8시에 쭉 보다가니 거기 아직 경사지 이렇게 해서 딱 다시 마당을 들었으면서 보기 좋게 뭐 어른 줄 모르죠. 살짝 그 어른 줄 모르지. 축지 젖었던 게 아스팔트들이 껌껌 시커먼 거니까. 근데 갈 때는 올라가게 되면서 딱 옆을 그려서 완전히 빠져요. 또 내가 넘어졌다고서 순간적이니까 이쪽으로 이제 넘어져요. 옆으로 넘어졌는데 딱 일어서면서 느낌이 와요. 내가 어디 뼈가 부러진다, 걸치다 이런 느낌이 안 왔다는 느낌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 하면 이제 그 정도 상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데 그 수술 때 딱 올라가서 마취가 딱 들어가고 기도가 딱 나셔도 모르겠어요. 그거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 마령 씨가 다시 살아난다고 우리는 정말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은 더 사이에 조금 더 열심히 더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딱 그건 뭐 마치 들어가는 순간에 같이 나온 거니까 이게 뭐예요? 근데 웅성웅성 무슨 소리가 들리고 이제 한 꽤 오래 저기 있다가니 깨어났나 봐요. 음식 들어갔나 봐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물론 제가 굉장히 지하간 조그만 소규모 공장 다니면서 틈만 나면 연대 활동도 많이 걸어다니고 했는데 이제 약속 지켜야죠. 그죠? 근데 그 이후로도 정상적인 게 잘 안 돼서 한참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도 더 열심히 이제 우리 해군 노동자들이라든가 또 막 마침 그때 그 아주 열심히 그 IF도 막 그래가지고 그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1998년도에 그거 왔죠? 제가 2006년도인데도 한참 지났는데도 대우자동차니 어디 이런 맨날 보도로 바깥에 천막 치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10년 달에. 그래서 제가 2011년도 한 번 동안 들어갔다가 2011년도 다시 연대 활동 할 때 대우자 풀체 처음에 고공부장으로 겨울에 그렇게 이제 연대 활동하러 다니면서 이 노동의 가치가 어떻게 후대에 알려야 되겠다. 근데 이 노동의 가치는 계속 문학적으로 우리가 해놨잖아요. 근데 가만히 주변을 보니까 문학책들이 저 역시 방학한 집안에서 한 15번 이사하다 보니까 버리는 게 책이에요. 버리는 게. 우선 제가 버리는 게 책이에요. 제가 노동학원 질 거 생각했으면 다 모아놨죠. 그래서 주변에 물어봤더니 많은 선배들 봤더니 책을 다 버린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났다. 그렇다고 출판사들이 잘 팔린 책들도 아니니까 출판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잘 나가는 책들 같은 거, 양서들 같은 거는 출판도 입고 가는 거죠. 큰일 났다. 이 소중한 가치가 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서둘렸다. 그러니까 노동만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기 전에 국회의원들도 만나보고 지자체장들도 만나보고 많은 사람들 만나봤어요. 필요성을 느끼고. 그러나
막상 돈 출연하는 데 가면은 다 꿀로 무거워요. 회계할 때. 그래서 이제 제 사비를 털어가지고 이제 땅값 싸고 저한테 최소 기물을 이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문학관도 아까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 거 그거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 긴 겁니다. 잠깐 구경하시죠. 노동문학관 한 1년 지난 후에 이게 찍은 사진이에요. 풀도 자라고 좀 모양이 이뻐졌어요. 그전에는 막 투성이 들고 다니는 정면을 두는 거고 이거 이제 올해 찍은 겁니다. 나한옥까지 이제 예술제 찍으면서 노동예술제 지난해 노동제 첫해 찍으면서 상징 조형물을 예술제 가면서 상징 조형물 하나 세우기로 해서 제가 나한옥이라는 뜻으로 상징 세웠어요. 전시장에 이제 문학관이 그 실이 5개가 필요한데 그중 이제 전시장만 하나만.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가가지고 아까 우리가 이제 좀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정립해 주신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사고를 해봤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노동문화, 노동문화. 제가 밝혀드리는데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시들은 이게 시화들인데 여기 2018년도에 우리 독유한 그 기금 모금을 하기 위해서 시화제를 가졌어요. 시 52편을 가지고 시원 두 분이 56편의 시화를 만들었어요. 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인사동에서와 제 고향 충청 홍성과 인천에서 또 그 부평 역사박물관을 위해서 한 4, 5개월간 계속 수리 시화제를 했던 그 시화들의 이미지입니다. 근데 사실 이 시들은 지가 쓴 시들보다 더 탁월하고 더 적용하기 좋은 시들이 많아요. 근데 지가 왜 여기 예시를 못 드느냐면은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저작권. 굉장히 저작권 문제가 첨예해요, 중에. 지가 노동문학관 세고 첫 해에 오픈전, 기념 오픈전 원칙에 20명의 그 의미 있는 시와 문장을 갖다가 따서 우리 야생화, 우리 민족의 야생화를 접목시켜 20여 편의 시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잠깐 전화 일일이 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게 참 불편해요. 그 중에는 일부는 노에 가깝게 얘기하는 건데 있고 뭐 아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이가 이 정도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러면서도 제가 다른 도민들의 시를 제가 일일이 전화해서 하기가 참 상대방도 불편할 것 같고 저도 불편할 것 같아서 차라리 정수리가 옷을 신지 말아요. 차라리 내 시로 적용시키자. 그래서 혼납니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래요. 저는 지금도 저작권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들에서 선지처럼 제 작품은 누구든지 다 어떻게 해서 상관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작품은 내 게 아니다. 일단 세상에 발표한 것은 모든 마인일 거다 생각해요. 나한테 따랐으면. 저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들 그냥 대표해요. 그래서 이제 시거로 좀 부족한 시입니다만 보면은 저 별을 버리지 말아야지. 믿음이 이거는 우리가 꼭 기독교적인 뭐 신과의 믿음을 떠나가지고 물론 신과의 믿음은 적용이 되죠. 별의 신일 수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고 저 별을 버리지 말아야지. 밤하늘 꼭대기 저 별을 버리지 말아야지. 내 비록 철저한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떼어가고 있지만 이렇게 철저한 노동이 굉장히 귀찮아요. 그러나 이 노동자가 이 화자가 작은 신입니다. 작은 신. 비록 정말 인생 밑바닥에서 남들 다 살적에 노동을 하지만 그렇지만은
흥망이라든가 소망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에 대한 그런 믿음 버리지 말아요. 그런 자긍심이 있게 해야 된다. 믿음이 있는 노동과 노동력이 있어야 그 사회가 밝고 제대로 된 사회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또 하나 볼까요? 믿음이 있는 노동. 한방. 이거는 진짜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다 쏟아져요. 눈으로. 이게 또 전부 있는 사람마다 틀리죠. 사랑하는 집사람 생각할 수도 있고, 남편 생각할 수도 있고, 한 방울 소리 없이 다가오네. 그 모습 허름한 당신과 하나님은 항상 허름해요. 예수님은 항상 화려했으니까. 그렇죠. 항상 허름했어요. 항상 마법관 태어나시고 너무 허름해서 두 손만 받쳐들었어. 두 손만 받쳐들었어. 자, 그러니까 손가락 사이사이로 절인돼요. 몸에 서러운 사람에 대해서 말을 씻으면 된다. 하나님 모습이고 바로 믿음을 주는 부부지가 있는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딸이 될 수 있고 동료가 될 수 있고 동지가 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상호간의 믿음이라고 문학도 노동학도 굉장히 우리가 우리 강교회 시인이 그 시대에서 요청을 해가서 투사적으로 저 역시도 굉장히 투사식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서정적인 시인 못지않게 이런 서정적인 시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이 있는 노동문화. 서로 소망이 있어야죠. 우리가 이 세상 꽃이 되어도 이게 바로 이제 제가 2018년도 돕기 기금 모금 돕기 그때 주제를 담았던 요 시화는 고 이수 작가님이 소식 듣고서 춘천 쪽에 이수 감성문학관에서 있을 때 그랬어요. 안타깝지 저하고는 굉장히 가까웠었어요. 형님도. 아니 이분이 제가 1988년도 노동자 이게 좀 방송에 나왔었거든요. 다시 88년에서 방송 한 3년 계속 11시 만납시다. 세상 사는 이야기 아침이 참 교약을 나갔어요. 근데 그거 보고서 거기 풀에 이남희 가수가 이제 음악 담당하는데 밴드에서 북행을 만나러 왔더라고요. 근데 그들 굉장히 참 다정다감하게 나한테도 굉장히 많이 했던 그에 안타깝죠. 진짜. 이제 여기 우리가 이 세상 꽃이 되어도 잘난 꽃 되지 말고 못난 꽃 되자. 너무 잘난 꽃들 많아가지고. 근데 이 잘난 꽃들이 그냥 나의 밭을 끊어놔버려요. 잘난 꽃들이 사이에서 잘난 것이 뭐예요? 잘 나가는 정치가들이라든가 자본가들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잘 나가는 것이고 비유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냥 자기네들 서로 들으니 너무 값을 끊어놔버려. 문제가 있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관점으로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되냐? 그러지 말고 비록 우리가 꽃이 되더라도 못난 뜻에서 이웃을 돕자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런 소망을 줘야죠. 사이에 아니면 상대방에 소망을 주는 노동과 노동문학이 요구된다는 얘기죠. 현실에서. 또 한편은 별이라는 거예요. 별을 바라본다. 어둠 속에서 별을 바라본다. 달라 하지 않아도 뭘 줘요? 뭘 줍니까? 빛을 줘요. 빛을. 달라고 하지도 않아도. 별을 보는데 바라봐요. 네. 어둠 속에서 캄캄하죠. 어둠이.
막막하죠. 그런데 이 별을 바라만 봐도 달라진 날에도 빛을 줘버려. 별을 줘. 오늘 낮 동안 그 별을 난 잊어버렸어. 나 같으면 잊어버렸죠. 그리고 어둠도 잊어버려요. 그때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간사합니다. 잠깐 하루 20시간이라도 그걸 망각해요. 그러다가 이 탑 어두워지니까 또 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의 모양이 어떨까요? 항상 나를 항상 찾아와서 어둠을 짊어지고 가버려요. 나한테. 이 어둠은 허련히 떠나가요. 내가 너한테 빚을 줬으니까 막 잘해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 무슨 조건 없죠.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런 소망을 주는 너도 있어야 되고 또 당연히 문학도 노동문학도 그런 소망을 줄 수 있는 노동문학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그러잖아요. 이것도 아침에서 그러면은 믿음까지 이제 소망까지 봤으니까 사랑을 살펴보자. 가장 중요한 사랑, 가장 중요한 제일 으뜸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사랑이 있는 노동문화, 몸의 중심을 위한 신데요. 우리 이제 배인석화가 가지고 조금 그림 형식 입기위해서 좀 이렇게 대여를 좀 했어요. 몸의 중심으로 마음이 간다. 아프지 말라고 어루만진다. 몸의 중심은 생각하는 뇌가 아니다. 숨쉬는 폐가 아니다. 휘 끓는 심장이 아니다. 아픈 곳 어루만져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처 난 곳 그곳으로 온몸이 움직인다. 상처는 어루만져주지 않으면 안 되는 당장 그게 몸의 중심이에요. 몸의 중심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뇌도 아니고 폐도 아니고 심장도 아니고 당장 아파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찾아왔어요. 필요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우리는 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행동을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은 항상 이것저것 따지셨어요. 적시 안 따졌어요. 아픈 것을 찾아가요. 아픈 것. 예수님이 필요하신 걸 팀이 가셨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사상. 근데 한국 기독교가 초기에는 얼마나 한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많이 부끄러워. 제가 교회 장로인데 또 내가 장로를 가지기를 사실 참 부끄럽습니다. 왜? 사실 우리 많이 물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참 그렇죠. 예수님한테 어떻게 그때 기도하기도 참 민망할 때가 있어요. 자, 이런 기독교 관점에서 예수님 가르치신 관점에서 노동 어떻게 해야 되고 노동문화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봐야죠. 그 다음에 똑같은 이제 사랑. 그래서 사랑이 어떻게 와요? 봄나물 채운 거죠. 이게 진짜 사랑이죠. 어떻게 보면 돌점, 볼품, 피지고 어렵게 피지고 돌점 하필이면 내가 흙도 있는데 돌점도 틈에서 피지고 그 사이사이에다가니 얼굴 썩 내밀어요. 근데 잘 났다고 하면 못 나는 것이 이런 이 봄나물이 봄을 열어요. 이 봄나물이 봄을 열잖아요. 이런 소망, 사랑,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랑 없어요.
이게 우리가 항상 봄을 전령서라고 하면 봄나물 따지잖아요. 봄나물이 어디 가서 뭐잘 기름진 뒤 뭐 기름 많은 데이 이런 데서 뭐 비료 많이 있는데 봄나물 납니까? 여러분들 그 봄나물 친구들을 가봐요. 맨 처음에 보이는 게 돌잠 던트면서 먼저 쭉 내밀어요. 다른 데 내밀기 전에 맨 처음에 나와요. 봄나물의 습성인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동산을 심으실 때 모든 만물을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살았다고 하면서 못난 듯이. 나 잘 났어. 진짜 나왔다. 나 살았다. 이러지 않아요. 부끄럽게 못난 듯이 나와요. 그러면 봄을 열어주잖아. 이게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서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입으로만 믿음, 소망, 사랑은 아무 소리 없어요. 이제 실천적인 걸 가야죠. 실천적으로 하는 거 보니까 헌신입니다. 헌신. 헌신의 문제, 개박바락이라는 시인데 저게 조금 흐릿하게 나와요. 저 내용이 길어서 다 설명하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개박바락이 여러분도 아시죠? 별 이미잖아요. 별? 초저녁에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나타날 때는 금성이라고 해요. 금성. 그런데 개박바락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금성을 그렇게 불러요. 이 개박바라기가 뭡니까? 글자 그대로 개박을 담아주는 아가리가 바라진 그릇을 개박바라기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천한 거죠. 개박을. 그런 개박바라기가 새벽에 동쪽에 다 나타났던 것들. 샛별이라 이름이 말하고 샛별이라 이름. 전혀 다른 결이 나오는 거예요. 자, 샛별은 하루를 다시 여는 시작하는 새벽을 여는 샛별이지 않습니까? 이 샛별이 어떻게 새벽을 여느냐? 밤새도록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저는 추측하건데 정말 놈들 다 자고 놈들 그냥 잠에 깊순에 빠졌을 때 개박별이 혼자 일했어요. 하늘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노동을 했을 거예요. 또 얼마나 또 고시를 다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잠자를 하고. 그런데 혼자 이게 그 세상을 열기 위해서 모든 고치도 당하고 어려운 것은 그걸 고치만 샛별아리로 다 나타나는 거죠. 그만큼 햇볕을 개박바라기처럼 비록 신분이 개박을 담아주는 아래가 좀 바라지고 못생긴 그릇의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헌신해야 돼요. 헌신하고 하다 보면은 바로 샛별은 상징적이지만 샛별은 뭡니까? 사이를 훈훈하게 하고 정말 따뜻한 적을 하고 그런 헌신을 하는 그런 노동과 노동문학이 우리한테 요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밥 먹을 밥 먹을 헌신. 이거 헌신 우리가 어려워하는데 헌신은 누구래? 나를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거예요? 나가 아니라 타자를 위한 헌신이잖아요. 자, 밥 먹을 때도 지대로 밥 먹는 법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옛날에 그냥 하루 세끼 밥 먹고 그것도 보자서 이것저것 맛있는 거 사서 먹으면서도 법을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밥 먹는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자, 짧으시겠군요. 밥 먹는 것에도 법이 있다는 걸 엄동설한 공사판 세참, 야간노동, 공장 야식, 더불어 허겁지겁 먹어버려. 입에 쫓겨가서 밥도 제대로 먹으면 막 쑤셔넣어. 씹지도 못해.
없는 반찬, 가난한 밥상 함께 옹기종기 먹어본 우린 절실하게 안다네. 법을 알아.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 어떻게 내 밥 수저에 올릴 반찬 한 젓가락 집어 상대방 동료의 부실한 같이 먹을 때 얼마나 똑같이 부실한 밥을 먹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수저에 상대방 수저에다 말없이 거의 실패를 찍었죠. 아주 정중하게. 그것도 그냥 너뭐 이러는 게 아니야. 정말로 이제 공성하고 상대방을 의연한 마음 말없이 실패 찍은 이유가 거의 올려지는 법. 이런 게 우리가 밥 먹는 법도 제대로 모르고 살아요. 이 밥 먹는 법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 사이가 굉장하게 아름다워요. 굉장하다. 지금 국힘당, 민주당, 여당들, 국회의원들, 아니 정치인들, 이런 분들, 이 밥 먹는 거 하나만 알아도 정말로 제 사이 아름답게 만들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 다른 걸 배우지 말고 우리 박사님 저 세계적인 연구학 박사님이시고 이제 근데 영어 한 줄 우리 일수분해 무슨 이런 거 수학 공식 이런 거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밥 먹는 거 밥을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많이 만들잖아요. 입법부에서. 근데 이 밥 먹는 법을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세상법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밥 먹는 법을 능가하는 법은 없다. 이 법 하나만이라도 알으면은 그 사이에 제대로 돌아간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동과 노동 얘기지만은 광의적으로도 확대해서 얘기한다는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헌신만 하면 됩니까? 희생도 해야죠. 제대로 된 기독교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고 하면은 헌신과 희생 반드시 따라야죠. 믿음, 소망, 사랑을 저기서 헌신과 희생을 가야죠. 자, 봄꽃 한번 볼까요? 아까 봄나무를 봤는데 봄꽃도 이게 이제 여러분들 지금 잘 안 보이죠?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보송보송한 땅에서만 살아간다. 보송보송한 땅에서만 살아간다는 봄꽃이 아니지. 자, 따뜻한 곳에서만 살아간다는 봄꽃이 아니지. 때로는 꽁꽁 얼어붙기도 하고 때로는 잘하더라도 어차피 그래 악조건이에요. 그런 데서 살아요. 그런데 이 봄꽃이 세상을 새로 열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친구들은 혼자 잘났다고 이 정세우가 봄꽃이야. 봄꽃이야. 제가 딱 봄꽃이 폈어요, 여러분들한테. 나 잘났어, 나 잘났어, 이런 거 안 해. 안 해. 혼자 안 해. 똑같이 아까 봄나무를 다 펴가지고 그 악조건을 다 펴요. 펴고서 같이 펴. 잘난 봄꽃이 없어. 똑같이. 그 다음에 사라지는 게 정말지 엄숙해 사라지죠. 봄동산을 만들어 놓고서 그냥 어떻게 가요? 니네 봄그에서 니네들 잘 살아라? 어? 나이랑 무슨 나는 장하지? 뭐 이런 포즈 없어요. 깨끗이
다시 그냥 언제 공개되느냐 그 허련히 사라져버려요. 허련히 사라져. 그게 바로 공포지마. 자, 이게 뭐냐? 희생이 있어야 그렇게 하는 희생이 있어야. 희생 없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시감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시감자 잘 아시죠? 여자들 다 있으시니까. 시감자. 이게 이제 화면이 좀 저기서 다 이렇게 좀 그래서 송구스럽네요. 보니까 토실토실한 감자를 주렁주렁 매달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시감자가 되려면 상처를 입어야만 돼. 상처도 혈서를 쓰듯 새끼손가락 하나 깨물어 티만 조금 내는 그러한 조그마한 상처가 아니라 적어도 부스러보는 성한 볼등, 성한 몸뚱이, 온전히 절단당하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야만 해. 죽어야 된다 이게. 그래야만 상처 입은 몸 이련 없이 푹 썩혀 새싹을 틔우고 새 줄기를 내리고 끝내는 새 감자를 키워나가는 감자밭 이랑에 비로소 묻힐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우리가 한번 막 만나고 깨물어서 켰을 수 막 이러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어야 돼. 시감자. 완전히 성함은 온전히 병도 하나도 안 들었으니 절단 나와야 돼. 완전히 절단 나와야 돼. 쪼개져야 돼. 그렇게 해야만이 감자가 일하게 그래서 묻혀서 새싹을 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희생이 있어야 된다. 자, 이제 더 좀 조금 이런 데로 가면 좀 우리가 좀 골치 아파지는데요. 현실 참여. 아유, 현실 참여만 해도 머리가 아파. 그래도 머리가 아무리 아프더라도 현실 참여를 해요. 현실 참여를 해요. 좀 훑어서 좀 죄송한데, 이게 산제1이라는 산제 제 연작시예요. 산제 연작시인데 첫 번째 나오는 연작시인데 분칠이라는 부제를 달아요. 분칠. 내용은 뭐냐 하면은 지가 우리 집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맞벌이에요. 공장 노동자. 근데 백터다다 소년공이고 배우적사 이지하면서 아주 그냥 정말 악조건을 이루는 거예요. 정말 너무 안 하는 일들 하다가 남편이 큰 산재를 당했어요. 큰 산재를 당해서 꼼짝 놀라요. 이제는 병님들이 뒷발리만 해줘야 돼요. 만약 부인이고. 근데 부인도 조그만 애들 먹고 살면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에는 맞벌이 걱정에는 그래도 이렇게 이건 실질적으로 지가 제 동료로 얘기합니다. 제 동료는 모델로 해서 쓰지. 참. 이 경험을 한 게 70년대 말을 경험한 거예요. 지금 동료가 겪은 걸 보았던 시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동료를 찾아가잖아요. 그때는 그래도 지금처럼 그때 인정글이 엄청 많았어요. 요즘 인정글이 없어. 인정글도 형식적이야.
그때만 하더라도 한 70년대만 80년 초 이때만 노동산자는 참 좋았어요. 그 앞쪽권에서 서로 하더라도 조금 뭐 하나쯤만 콩이라도 나는 거라고 하고 막 하고 피곤하고 12시간 이정도 가서 또 들여다보고 이런 인정거리도 있었어요. 요즘 인정거리도 없어요. 좀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 자, 갔더니 부인이 온전하게 그거 바꾸는 거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택배해봤어 나오면 택배해봤어. 그때 택배해봤어 나오면 택배해봤어 나오면. 근데 이거를 이제 동료들은 아는 거야. 아는데 어느 속 없는 동료가 얘기하는 거야. 야, 아유 지수 씨 이것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 화자는 이게 그런 아예 못 들은 생각 못 들은 거. 그러니까 이 시를 쓰면서 많이 불었어요. 제가 몇 번 시를 쓰면서 많이 울었던 시가 있는데 이 시는 엄청 울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직 친구도 되게 다른 친구들한테 레퍼런스를 했네요. 근데 그 친구가 그냥 이것들 저 하겠다. 근데 이미 이 친구는 이제 조금 느낌은 왔고 부인이 난데없이 이 왔다 갔다 하는 근무 시간 있잖아요. 이상하게 근무 시간이 틀려지고 그러고 막 상장도 쓰고 이런 거 안 바르던 여자가 발로대 발로 쓰시고 가끔 가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방 한칸에서 하잖아요. 우리 때는 거의 그랬어요. 소년공들 삶은요 70년대 80년대 다 그랬습니다. 방 한 칸 저기 다 보다 또 연탄 하나 이런 데 살아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쪽 우는 소리를 들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상하다. 느낌이 이상하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조금 소문된 친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저를 제가 시인이 되고 나서 이 시를 썼습니다. 이 시 말고 산재 1, 2상에 있는데 참 흥겨워요. 자, 이 산재 이런 저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죠. 해야지. 현실 참여는 뭡니까? 네 이웃을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그걸 실천하는 게 바로 현실 참여. 엄연히 성경은 현실 참여를 명령해요. 명령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적을 만들자. 자, 꽃걸이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안 된다. 좀 몰라요. 꽃걸이, 우리가 이 꽃이 피면 참 그것만 보는데, 그늘도 봐야 돼요. 그늘도 봐야 된다. 자,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대국, 10대국, 이게 하나의 꽃이죠. 그 꽃이요. 경제대국, 10대국, 하나의 꽃을 본다면, 그을 때 그 꽃에 있는 그을 봐요. 그 꽃이 만드는 그늘을 볼 줄 알아요. 그럼 우리는 전혀 그런 거를 안 봐요. 꽃만 봐요. 야! 저 꽃 이뻐! 저 꺾어가고 싶어! 꽃 펴고 싶어!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 꽃이 다 폈으면 그 꽃이 가시는 반대의 그 뒤편에 그늘을 볼 줄 알아요. 우리는 항상 인간이라면은 그런 그늘을 보고 살아요. 근데 그걸 안 봐요. 꽃그늘. 글자로 된 꽃그늘. 애써 둘러보지 않아도 보이는 건
봄꽃들만 무성하여서 화사한 그 화사함에 난 그만 깜빡 죽어버리고 싶었어. 얼마나 꽃이 이쁜지 깜빡 죽어버리고 싶었대. 응? 자, 어느 얼빠진 시인이 봄꽃의 저홀로 취해서 함부로 짓기로 돼. 그것처럼 시인들 그런 사람 많아요. 얼빠졌어. 아, 나 저게 죽고 싶어. 저 꽃에 날려 죽고 싶어. 이거 시라고 써요. 그건 아무나 하는 얘기죠. 시가 아니죠. 그렇게 시습니다. 그 얼빠진 시인이죠. 그 얼빠진 시인입니다. 어느 얼빠진 시인이 봄꽃에 저홀로 취해서 함부로 짓거려야 될 것처럼 함부로 짓거려야 될 것처럼 그늘지고 하나 없는 꽃빛깔로 이 세상에 진정 봄이 온 줄 알았어. 한데 이 눈가를 딱 까비집고 살펴보자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나도 이유지를 못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꽃이 그늘을 만들고 그늘을 만들고 그것도 그냥 그냥 무시무시한 그늘을 만들고 무시무시한 그늘. 그 그늘에 죽는 사람 많아요. 그 그늘에 죽는 지금도 우리 살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참혹한 현실입니다. 자, 또 현실, 우리의 가장 정말 이거는 우리의 화두죠, 화두. 남북분단 이후에 그 징글징글한 일본 자본, 그 못된 자본들과 어떻게 결국에 우리가 남북분단 된 거잖아요. 근데 이 통일이 우리의 가장 큰 거예요. 현실적인 민족의 통일. 그래서 이거 이제 시화도 나와서 어머니가 오신다. 어머니가 왜 오고? 우리 어머니가 왜 오고? 우리 어머니 6.25 동단을 거치고 온 어머니가 왜 오시겠어? 가장 힘든 핏줄을 들이고 남북 분단을 참 어이없이 느끼니까 울잖아요. 울잖아요. 다 나간다. 저 시들 뭐냐면 이산가족 현장에서 상봉하지 않은 형시죠. 작은 시간이라. 그런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분명히 우셔. 근데 저는 조금 뭐 삼류 시인이라도 시적 감정이 있어요. 그걸 발견했죠. 그냥 부족해 알고 있는데 막 먹는데 거기에 진짜 엄마, 자식을 껴안고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 울지 마셨고 저분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나는 안 한다는 데가 있을 것 같아. 아들한테 울면서 안 한다. 속으로 그러죠. 그러면 우시면 굉장히 우리가 이런 현실을 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비록 아무리 좋아도 이런 현실을 항상 깨어있어서 현실을 바라봐야 돼요. 자, 또 하나. 이것도 통일되는 건 아닌데. 이거 보면 또 뭐 연인들이 뭐 이런 뭐 연인들 같은 때 연인으로 적용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건 이제 통일을 주제로 해서 쓴 시입니다. 남녀가 진짜 보고 싶은데 진짜 못 봤어. 보고 싶어 죽겠어. 그런데 그런 사람은 또 이 시를 읽으면 자기네들이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또 이제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 시의 의미는 거기에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시에서 통일이에요. 통일. 맑은 하늘 하나 나와버린 맑은 하늘은 뭐예요? 통일. 비 내리는, 눈 내리는 날 부순 그 어느 날 그대에게 가리
왜 하필이면 맑은 날 놔두고 굳은 날 왔느냐. 울먹이는 그대와 눈물로 얼싸안고 맑은 하늘 하나 닿아버린 통일은 여기 필요해. 우리 민족은 이렇게 될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이런 우리 현실적입니다. 자, 이게 좀 이게 2019년도에 대한민국 검찰청 이게 지금 이게 우리는 이때 봤어요. 저는 우리 예술가들 물려놓아서 이제 검찰청을 했는데 뜻 있는 사람들이 여기 이제 뭐 내놓으라 하는 이제 화가도 있었고 시인을 저 하나 참여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특별한 시를 두 편을 썼고 윤석열 초기였다를 또 한 편 더 써 7편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노동문학관에 올려놨어요. 보세요.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을 벽화할 생각을 해요. 2019년. 그래서 저희들이 장례까지 치렀잖아요. 개검 장례까지 치렀어요. 이때 당시 딱 왔잖아요. 예술가들은 그래서 예민해요. 현실 참여라고 하는 예술가들은요 굉장히 예민해요. 벌써 돌아가는 거 보면 다 알아요. 분명히 검찰공화국 올 거야. 군부정권 물러가는 검찰공화국 올 거야. 왔잖아요. 물론 이 얘기 들으면 정권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 때려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건 없는 사실입니다. 아니라는 거 아닐 수가 없어요. 우선 자 대입이라고 해서 막 두 작가를 찍었잖아요. 시에다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시. 또 한편은 저항하라 검찰 저항교육.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시는 내용이 뭐냐면 궁금하시면 노동문학관 TV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들어보시면 굉장히 길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윤석열을 대통령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 제목으로 쓴 세트는 같이 읽어봤어요. 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시는 뭐냐면 혼내는 시인데요. 검찰들한테 내 식구들만 쏴지 말고 좀 제대로 국민에 대해서 좀 국민을 위해서 그런 데를 공부를 찾아가라는 뜻이거든요. 분명히 좀 당부하거든요. 저항하라 검찰 저항 교육은 진정한 저항이 무엇인가? 저항했죠? 윤석열 검찰총장할 때도 많이 저항했죠? 그건 저항이 아니에요. 저항이 아니에요. 진정한 저항은 우리가 국어교과서에 가르치듯이 그렇게 남의 영역에서 반항하고 우리 그렇게 저항이 안 돼요. 진정한 저항은요. 우선은 내 자신을 저항할 줄 알아야 돼요. 가장 기본입니다. 저항을 제대로 하려면 청순이가 저항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한 저항 없이는 진정한 저항을 못해요. 자신한테. 우선 자신한테는. 그래서 제가 이런 저항의 개념을 저항하라 검찰 저항 교육이라 해서 같이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닌지 현실 참여죠. 이런 뭐 불리기 당해도 감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 거 가지고 예술활동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거 없었거든요. 여기 나왔는데 난 여기 잘 보일 줄 알고 첨부했는데 그게 그 내용이에요. 자, 네, 정치 얘기도 좀 해야죠. 이석기 석방레이 이게 2020년도인가 석방레이가 그때 했었어요. 엄청 추웠어요. 다. 여기 광화문 광장 그때 이제 한 몇만 명 거기 저기 저 합성사 그 앞에 거기서 보통 여기 이순신 장군 동산까지 막 찾았을 때 이제 남성으로 먹은 건데 석방레이 이것도 현실 참견이고 이것도 현실 참견이고 어떻게 보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죄송한데 쌍용차 26명 희생자하고 더 이상 없어서 쌍차
경매에 가서도 우리가 이제 세조호텔 직원들을 저기 있을 때 그때 가서 본 거예요. 네, 이런 현실적인 이 목의 중심이라는 시가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전에 우리가 예술가들이 10월 달부터 준비했죠. 10월 달부터 준비했는데 10월 그때부터 준비하고 텐트도 여기 그 세종대왕 유승엽은 텐트 칠 때도 1인용 텐트를 가져왔습니다. 각자 1인용 텐트 신식으로 나와서 착 펴줘요. 착 펴고 거기에 딱 앉아. 그럼 경찰들이 한 손에 전문애들이 좀 뻘쩍 들어가 줬습니다. 그럼 또탁 펴고 딱 앉아. 그런 기업이 하루 종일 했어. 저기 폈죠. 그렇게 하면서 그 일에 촛불을 그래서 여기 시간들이 딱 떠오르는 거야. 그때 순시에 몸이 중시야. 아픈 사람들. 그랬더니 그동안 그때 바로 이제 시집이 나왔는데 어떻게 그 시집이 여기 이제 이쪽으로 가서 손석기가 또 다른 몰라 한참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아니 뭐 어떻게 와서 저기 브리핑을 하고 있어 그러더라고. 나중에 봤어요. 근데 이게 지가 마지막 공장에 있을 때 굉장히 멋있는 기계죠. 이 기계 높이가 한 30m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바로 한 10m 정도 올라갔던 그 위치에서 찍는데 이 기계가 시각의 마지막 2000전기라고 했던 일인데 거기가 이제 변압기 우리나라에서 변압기 최고의 2000전기 지금 만족되기 때문에 그 공장에 이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를 거기 있는 직원들 노동자한테 안 돌린다고 해요. 열악하다고. 그러니까 왜 주신 거잖아요. 요 기계 한 대에 주셨어요. 요 기계 한 대에 하청 줬어요. 요 기계 두 대에서 나를 고용한 사장님 하나, 우리 그래서 네 5명이 들어갔어요. 5명. 혼자 약을 혼자예요. 이러다 사고 나면 혼자 죽어요. 혼자이고 혼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제가 누가 그때 한참 마지막 식장 때 89년도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이 방송계 언론계에서 취재하러 와서 찍는 거예요. 기자들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락들을 이제 좀 이제 현장감을 좀 드려서 좀 그랬네요. 자, 그렇다면은 노동운동의 노동문화. 이게 조금 그렇죠. 노동운동. 여기 뭐 예시한 타풍도 있고요. 타풍이 어떤 뭐 조금 이건 낫네. 글씨가 얼마 없어. 자, 노동운동의 노동문화. 타풍이 어때요? 타풍이 어떻게 운동할까? 타풍 지금 소멸을 위한 지금은 투쟁의 시간. 투쟁의 시간. 뭐를 위한? 소멸. 소멸이 뭐예요? 없어지는 거냐? 누구를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소멸을 위한 투쟁이 아니에요. 소멸을 위한 지금은 투쟁의 시간. 불의한 날 앞에 무릎 꿇고 참아낼 것인가? 돌팔매질을 할 것인가? 고민의 시간은 지났다. 이미 지났어요. 투쟁의 시간은요. 그런 고민이 필요 없어요. 오직 거침없는 진로 따라 피 터지게 지금 가고 피 터지게 싸워야 할 길 앞에서 수능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는 길 또한 있다고 섣불리 말하지 마. 태풍 우리한테 걸고서 그러죠. 그런 노래가 있죠. 우리가 투쟁을 하면 야 여기 좀 작전상 후퇴할까? 뭐 어쩔까? 이게 잔머리를 굴려. 그간 투쟁이 아니에요. 그건 잔머리 굴리는 투쟁이 아니에요. 선우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는 길 또한 있다고 섣불리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태풍 얘기.
투쟁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소멸이 되면 처음 그랬죠. 소멸을 위한 지금 투쟁의 시간. 투쟁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소멸이 되면 뭐가 와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밝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태풍은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줘요. 태풍의 투쟁이에요. 태풍의 투쟁은요, 우리가 태풍 아이고 자꾸 벼도 쓰러지고 뭐도 무너지고 뭐 그래. 그러나 지구를 한 데서 바꿔주죠. 다른 소생을 안 되죠. 하나만은 아니죠. 태풍이 올 목적이 태풍이 올 목적. 우리도 투쟁을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밝은 하늘을 내리고 가잖아요. 태풍이 결국에. 그치 뭐 하잖아요. 자, 지질부질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요. 지질부질해요. 태풍처럼 아싸하지 않아요. 그냥 이것도 그냥 아주 그래. 우리가 손잡이 뻗고 이런 것도 그랬죠. 뭐 사무실 가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아싸라해. 그냥 말거라 그냥 다 주잖아요. 태풍 멋있어요. 태풍. 자, 노동운동도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노동문화. 결국에는 천성. 아까 처음에 얘기한 하나님 우리 동상 만드시고 직접 지으시고 노동하시고. 그래서 노동은 천성이라고 그랬죠. 천성이 없잖아요. 하늘은 짧지만 작은 구름, 큰 구름 다 껴안고 사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씀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신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죠? 그 천성입니다. 노동은 천성이에요. 노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노동은 바로 하나님. 바로 천성. 간단해요. 이것만 우리가 복귀하면요. 이것만 복귀만 하면 우리가 노동운동도 해결시켜드리고 노동문화 시대로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과제를 해서 회개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회개예요. 잘났다고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근성이 회개예요. 노동도 항상 회개예요. 사회를 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해서 동료를 해서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있죠. 노동도 그렇고 노동문학도 그렇고 정신과 노동문학 하면은 정신이 사실라고 안 돼요. 괜히 정신이 잘난 척이 더 안 돼요. 왜 노동문학을 해야 되느냐. 저는 시한테 솔직히도요. 목적의식이 없으면 안 씁니다. 분명히 목적의식을 둬야만이 시를 쓰지. 그래서 험지를 안 써요. 이 시인의 말이 이게 이제 오늘 시집 말기에 좀 안타까워게 썼는데 내용이 잘 좀 보이나요? 참 우리 현실을 보면은 얼마 전에 윤석열 정권이 그 화물연대 연구를 뭐로 써왔죠? 연구를 화물연대를 걔네들 그 친구들이 표현한 게 뭡니까? 비족.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 그 어리석은 백성들 국민들은요 그런 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말이 먹혀 들어가가지고 화물연대가 됐죠. 이게 참 왜 그러냐? 이거는 우리 노동이 뭔가 제가 계속 막 거의 1시간 이상 얘기했던 키워드는 뭡니까? 키워드. 다른 얘가 아니라 있잖아요. 아니를 위하고 상대를 위하고 타인을 그게 아니고 자 80년대까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러지 않았어요. 노동운동 그때만 해도 목숨 내놓고 다른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현실이죠. 나를 위한 노동운동을 해요. 나를 위한 노동운동. 참 이게 우리가 어른들이 그러죠. 저는 항상 우리 아버지가 정말 무학자고 저도 중학교 때 나왔는데 지금도 가장 아주 위대한 교육을 가르치신 분은 우리 아버지라고 지금도. 이거는 정말 귀한 말씀 많이 주셨어요. 확신거는 아니에요. 확신거. 네. 항상 불의는 보고서고 근처가 안 돼요. 휘피하지 마요. 그래야 돼요. 노동을. 그러나, 자, 왜 이번 기준들 그 얘기가 나왔냐? 여기서 나왔잖아요. 좀 보이나요? 미주를. 세습. 자, 이 얘기가, 이게 지금 1년도 오래전 나왔어요. 벌써 이 얘기 나온 게. 난 저 얘기 듣고서 내가 너무 울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렇게 됐단 말이냐고, 현실이. 아니, 부르에서 노사 협상으로 들어갔어. 노사 협상 들어갔는데, 노측에서 뭐라고 했어? 그럼, 앞으로 채용하는 민민의 몇 % 지분은 세금을 우리 나라들 써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죠. 자본에서도 가장 해석 특별히 나왔잖아요. 나 그 기사 보면서 제가 얼마나 내가 분명히 이게 계속 발목을 잡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정규훈이 아니면 과거의 박래식이 아니면 여탈식 지금 송경동 씨 희망버스 김진수 희망버스 만들어서 그 고춧가루 송경동 씨도 송경동이 자살을 먹은 게 아니에요. 그거 안 해도 얼마든지 송경동이 가서 너무 건면 보고 살아요. 그거 주장하잖아요.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 이거 해서 이거 책도 잘 안 팔려서 얼굴이 필요 없어. 나 하나만 생각하면 이 노동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안 합니다. 무엇인가 손수 겪었고 손영도 겪었고 그러니까 나보다 후배들한테 후배 더는 후배들 그거 안 된다. 그래서 한 거 아닙니까? 나 그 기사를 보고 나서 분명히 이거는 모두 우리 노동운동에 발목을 잡는 거다. 잡혔잖아요. 근데 저는 발목을 잘 잡는 사람은 혐오하고 머리 잔머리 굴리다. 아까 잔머리 굴리지만 잔머리 굴리면서 사회를 리더하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분명히 잡습니다. 잡잖아요. 그래. 자, 그러니까 또 우매한 학생들 우리처럼 뭐 저기 하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지만 시골에서 농사짓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러네. 그 못된 놈들이네. 그럼 윤선이가 맞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정당주의에서 어찌보니까 그저 얍삽하게 버리는 거 몰라 사람들. 그렇다고 그 양반들 욕할 거 아니에요. 그 양반들은 정말 순수하게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비열하고 어떻게 트릭 쓰고 하는 걸 몰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주시대 그런 표현을 쓰자. 선량한 백성. 달려 선량한 백성 나온 게 아니에요. 저는 이 강은하가 저기 얘기를 막시 많이 했는데요. 저는 제가 중학교 때 안 나왔지만 참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저는 너무 문학에 하고 싶어서 중랑천에 처음에 우리나라 16살 때 중랑천 때 똥을 막 흘렀어요. 72년 거기서 등산까지 걸어가요. 공연을 거기서 왜? 찾고 밤낮 없이 12시간씩 일어나면서 한 남편이 손대천
그때만 해도 3.1 빌딩에서 어떤 왕십리 거기까지 다 양쪽으로 책까지 쫙 해서 참 멋있었어요. 그 광경이. 그때만 해도 우리가 정말 멋있는 매체를 홍보하고 싶었으니까 저 역시도 거기서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또 참 그 서점을 하시고 또 후에 영업방해가 되죠. 조그만 데서 이렇게 딱 보다가 우리 호시시면 그거 살 수 없으니까 자꾸 읽어대 서서 그럼 뭐 어떡하나 걸리적 그랬는데도 뭐라고 안 해. 그만큼 여유 있었어요. 탈밤식 또 왔나 출중서라고 또 와버렸네 전화 왔어 그런 식으로 와요. 최소한 어떻게 한대요? 그럼 또 한 날이야 사실 하지 마 그랬다고. 그게 바로 그래서 제가 책을 많이 읽었었어요. 제가 그때 강의 때 읽었지만 중국의 문학에서는 이태백 얘기를 많이 안 들었어. 두보가 마음에 들더라고. 그리고 러시아의 토스토이부터 푸시킨 마음이었어. 푸시킨 마음. 조금 그때서도 조금 계속 삐딱했는지 모르겠어. 아니 지금 사람한테 삐딱하다고 할 거야. 저 새끼 그러니까 지금도 저기 맨날 무슨 검찰 자원교육 이런 거나 쓰지 이런 거 몰라. 응?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정승이가 부식하고 먹다왔지만서도 그래도 쓸만한 얘기를 했다 지내놓고 보니까 늙어봐봐 지내다 죽을 때 와가지고 무덤 앞에 가면 그래 지내놓고 보니까 아휴 내가 그때 저거다가 잔머리 많이 풀렸어.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거예요. 인간이니까. 인간은 죽을 때 되면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과제는 자, 이제는 노동운동 아무튼 특강 페이지에서 내가 좀 동료도 하는 야 이마 이렇게 하고 노동운동은 내가 책에서 썼지만 좀 치는 그 현장에 있는 후배들한테 얘기해서 좀 소문을 안 내. 야, 내가 써도 똥을 써봤다. 아니, 마 진짜 너가 노동운동 했나지? 노동운동 하는 거야? 아니, 그럴 것 같아. 노동운동 얼버무리지 말고 노동운동을 하고 집에 야, 운동이라는 거는 이 운동이라는 거는 한번 더 저기 써봤냐? 그 뜻을 알아? 운동은 아무데나 붙이는 거 아니야. 나를 위해서 내가 월급 좀 더 받고 좀 편하게 그건 운동이 아니야. 그거는 부채는 진정한 운동은 내가 아니라 시선으로 상대하고 있어. 나보다 더 못한 사람 그 사람들 위해서 내가 싸워도 돼. 아니 쉽게 얘기하면 가다가 그 여자가 곤란 당하고 있어 깡패한테 아니 내가 저거 하다 보면 내가 저 새끼한테 많이 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라도 저게 불효하게 보면 내가 중요하니까 해야 돼. 최소한으로 가장 작은 운동은 그거야. 이걸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운동은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 항상 초점. 최소한들 그래야만이 거다 운동이라는 그 용어를 붙일 수 있는 거다. 그렇다 하면 너도 운동은 뭐냐? 명쾌하게 답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고 예수님과 가시면서 그거 따지지 않더라도 그거 다시 여기 뭐 성경과 저 주제에 따지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 그냥 다 조치고 사는 우리 사는 곳에서 운동을 하려면은 최소한대로 그룹에 있는 사람들 대기업에서도 그런 맛있는 노동운동은 방법이에요. 어떤 거냐? 최소한대로 나보다 못하는 비정규직 해군 노동자들 있잖아요. 가서 싸워. 그 대기업 있는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서면서
이 사람들 더 줘야 돼, 더 해줘야 돼. 대신 싸워줘. 야, 그렇게만 해도 그 운동이야. 운동은 내가 기부도 하고 뭐도 하면서 운동하는 건데 월급들과 너희들 무슨 뚝 잘라서 그래 우리 같이 안 먹자. 한 번만 그냥 액션 치러봐라. 그러면은 시골의 선량한 어르신들이라든 그 백성들이 야 진짜 저 멋있는 애들이래. 그게 맞아. 그 저희들 맞는 얘기네. 왜 자꾸 저 새끼들은 왜 저기서 왜 맨날 저리 놓고서 말이야. 제가 하루에서 저렇게 엉뚱해서 목숨 걸고 또 자살하게 만들고 저렇게 하고 불쌍하지도 않나? 같이 먹고 살지 자식들. 왜 많은 후에 그렇게 호응하고 으쌰으쌰 해주는 거예요. 왜 그걸 못해요? 지금 그 운동 노사에서는 그러면 우리 자식들 몇 퍼센트로 좀 채용해주면 그거 뭐 할까? 문서가 시킬까? 이거 아니죠. 이게 아니죠. 네, 아닙니다. 한 번만 들어보세요. 자, 쉽게 얘기해서 삼천군이라고 배우분들 큰 천국들이 노조가 폼 잡고서 저기 해군들이 난 뭐 얘를 왜 밖에 내가 그렇게 해? 새끼들 나 얘들 살 때까지 싸울 거야. 나 우리 원래대로 안 해. 얼마나 멋있어. 멋있잖아요. 옛날에 뒷골목 깡패들도 그 싸움은 그런 기록 깡패처럼 했잖아요. 깡패가 못해요. 그러니까 운동은 저항이든지 저항도 아까 제대로 알려줬지만 운동도 해요. 운동도 저항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저항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운동도 무엇인지 알아야 제대로 하는 거지. 싸울 줄 알지. 그러면 맨날 백전백패야지. 또 꼬리 내리고요. 그러면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렇죠. 해내야 돼요. 우리의 과제는 이런 과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남탓할 거 없어요. 먼저 점검해야 돼요. 제 말씀이 편히 제가 한번 강의가 3시간의 공무원들을 부산에 갔더니 한 300명 모아놨더라고요. 그 강사님 3시간 동안 할 수 있어요. 3시간이나 하루 종일 해도 돼요. 좀 마셔. 월급 있어요? 월급 없어. 뭐 필요 없어. 그래서 나 이거 PPT 말해서 거예요. 찍어서. 월급 없이 가자. 그냥 내가 그냥 딱 해서 프린트해서 자료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주치에서. 프린트해서 혼자 있을 거야. 가니까 걱정스러워요. 선생님, 그거 어떻게 이거 3시간에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래요. 왜 자료 없었어요? 3시간 동안 가장 재미있대.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긴 시간, 모르겠어요. 저는 시간 안 두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1시간이 아닌데, 오바될 수도 있을 건데, 제 두서없는 말, 여러분들 정말 두서없었어요. 두서없는 말이지만, 이 두서없는 말 중에서도 한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가슴에, 머리에 아니라 정말 가슴에 가지고 가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제 행선수들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강연 잘 들었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잠깐 한 분 정도. 질문, 네, 중요하죠. 예. 가장 질문이 중요해요. 질문. 예, 지금 마이크가 살아났네. 예. 혹시 그 질문 사항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서. 우리 예. 저는 좀 이렇게 어린 세대여서 잘 몰라서 그런데 이제 노동운동이 이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많이 쇠퇴를 한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 원인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인이요?
법인들이 없어서 그래요. 첫째. 그리고 이 학습 효과라는 게 있죠.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게 보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죠. 가르치지도 않은 게 저 못된 것만 배운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자꾸 이제 뭐라 할까 가치관이 전에는 어떻게 정말 인간다웠게 사는 게 가치관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인간다웠게가 아니라 좀 편하게 내가 재보든 좀 뒤처지면 안 돼. 재보면 더 잘 써야 돼. 그 잘 사는 기준을 이게 좀 무슨 얘기니까 머리에 똥만 들어가지고 찬사를 개념을 돈으로 생각 오로지 돈으로 그러니까 옷을 자본이 이게 자본의 급습이라고 하죠. 자본의 급습. 우리 한국 사회는요 자본의 급습이 가장 그러면 우리가 자본의 급습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걸 몰라. 저 자본이 정성을 망가뜨려. 근데 정성을 몰라. 전에 몰라. 모르는 그 가장 무서운 자본의 급습이 이 자본이 참 좋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 정치 형태가 민주주의가 지금 자본주의 이게 이제 많은 학습을 해서 자본주의가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본이 정말 정직한 자본, 인간다운 자본 그렇게 왔죠. 처음에는 그래서 인간사회. 근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우리 인간들은 항상 잘못을 불린다잖아요. 근데 그거를 좋은 자본의 그 개념을 자기의 잣대 희석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민주당 뭐 국힘당 자꾸 논리로 자본도 그렇게 적용을 시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되죠. 실질적으로 자본이 잘못된 거예요. 네, 미국의 자본은 뭡니까? 박사님 좀 아실 건데 미국의 자본 특징이 뭐죠? 미국의 자본은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자본의 특징은 최고의 이유를 얘기해요. 미국의 자본 습성입니다. 자, 그 좋은 자본 아니죠, 그죠? 자본은 최저의 이윤을 가지고 저는 경제학 박사 아니에요. 제가 써서 보는데 자본은 최저의 이윤을 내면서 그 최저의 이윤으로 사회 복지를 합니다. 그게 자본의 역할이고 복지과. 그러나 미국의 자본은 왜 아니에요? 굉장히 냉정합니다. 투자를 하잖아요. 저는 주식 투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자, 주식 투자 한국 사람들 이거 자꾸 맡아. 이 바쁘시면 있는 게 많으시는 어르신. 이거 아이고 그 개미들 우리 한국 사람 다 개미야. 이 푸놈은 누가 돈 벌었다고 누가 거기다가 주식 투자해. 이 미국의 자본은 안 나거든요. 안 나요. 이게 용서가 없습니다. 딱 흘렀다가니 싹 흘러가다. 딱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한국 사람들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고 그 개미들. 그렇게 안 가는 게 미국 자본이죠. 어떤 자본이 한국에 들어오는 게 잘못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치명적으로 자본 잘못 들어오는 게 어디냐? 일본 자본. 일본 자본은 거꾸로요. 이윤을 안 내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일본은 더 심해. 그치입니다. 아주 최소의 노동을 가지고 최대의 돈을 만드는 게 일본 자본이에요. 저는 아직 가는 길이에요. 아니, 저는 지금 교장 박사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제가 터득한 거예요. 다 보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본이, 미국 자본과 일본의 그 잘못된 자본이 급습을 해버려요. 한국 자본.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자본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자본 받아들였는데, 이거 가지고 정신머리가 없어요. 급성장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자본의 맛을 잘못된 거죠. 자본의 맛은 남을 이롭게 하는 자본이고 원래 뜻은 그렇죠. 그쪽에 자본주의라고
겨울도 질 수 있고. 우리 시광식 씨의 문학에 대해서 한번 뭐. 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말에 좀 혼동이 와가지고 그냥 우리말로 일이라고 하면 되는데 노동, 운동, 활동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체를 다 노동이라고 표현하셔서 어떻게 이게 구분짓고 해야 될 건지 좀 설명.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주제를 사실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이제 지지에 많이 보신다 해서 이제 그런 좀 편지를 받아서 주제를 정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성경을 구약서부터 시작부터 훑어봐도 하나님과 예수를 봐서 좀 아주 우리 노동에게는 알잖아요, 이게. 노동이 신뢰하다고. 그 뜻을 기독교 관점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냥 기독교 관점 다 치더라도 우리 인간이라면 이러한 노동이 돼야 되고 노동 운동이 돼야 되고 또 노동 문학이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소개입니다. 제가 잘못 아는 건지는 몰라도요. 저는 사람의 몸을 쓰는 게 그냥 노동운동이 아니고 그냥 몸을 쓰는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걸 운동, 사회를 위해서 하는 걸 활동. 그다음에 저는 제가 잘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를 노동으로 본다면 노동과 근로에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노동과 뭐가? 노동이라는 말이나 근로라는 말이나 근로라는 말. 네. 근로라는 말. 벌기 위해서 그건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근로는 사실 외정 시대에 일본의 그 속에서 만들어진 용어가 근로예요. 따지고 보면은 근로는 쉽게 얘기해서 시켜서 하는 움직임 노동. 그러니까 이 노동은 원래 노동은 내가 먹고 내가 알아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움직여서 하는 게 노동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근로라는 거는 억압적인 개념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 얘기죠. 근로와 노동의 그 말씀이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가 근로를 자꾸 고집하는 이유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 용어 자체가 이게 산업의 저기가 많이 좌우를 하거든요. 이게 노동은 사실 굉장히 우리가 노동하면은 80년대 초 이때만 하면 노동하면은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노동자 쓰면 빨개라고 했어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노동자들 책 하나 우리가 숨어서 보잖아요. 그런 것도 뭐라고 했습니까? 사상적으로 봐서 안기고 끌려가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마켓에 진열되어 있는 그 책들이 다 숨어서 봤던 책들이잖아요. 학습원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다녀서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자본주의하다 보니까 노동을 억압 차원에서 지금 아직도 노동이라는 개념을 낯설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노동문학과에 나오면요, 시골 어른들 그래. 왜 노동 이런 거 썼어? 뭐 이런 게 왔어? 뭐 그런 것도 해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세뇌다. 머리 세뇌 나왔어요. 근로로 세뇌다.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항상 빨리 이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다 바꿔줘야 된다. 그래야 빨리 우리가 노동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고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분 계실까요? 되게 감명적인 감명 깊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연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인께서 쓰신 여러 시들 중에서 저도 좀
시집을 구해가지고 좀 읽어보긴 했었는데 그 가난한 그 시절에 대한 그런 것들을 너무 고통스럽게 현실적으로 묘사를 하신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가슴이 아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요즘 세대들은 잘 이해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시들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그 비참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어떤 이야기인데 현실. 예예. 그건 전혀 잘못하고 계신 거죠. 예, 예. 우리가 굳이 찾아다니지 않았더라도 뉴스만 잘 제대로 봐도 나와요. 기사만 봐도. 비참한 사람들 많아요. 상대적으로 비참한 사람들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 지금요, 지금 정말 없는 사람들, 그래도 오죽하면 노숙자가요. 그래도 노숙자가. 물론 그 중에서 노숙자 이분도 자기 형태에서 일부 노숙자 증상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가요. 큰 문제를 당해서 그러면은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노숙자 되고 한 가족이 노숙자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고 하고 뉴스 나오잖아요. 뭐 3번이나 자살했다. 결국에는 근데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요. 전에는 이제 그게 겉으로 보이길 잘 보였어요. 87, 80인데 지금에 와서는 잘 안 보일 뿐이죠. 왜 잘 안 보여? 착시 효과예요. 착시 효과. 착시 효과에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이건 사회비 운동, 저기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느낄 거예요. 우리는 착시 효과예요. 우리 젊은 아이들 잘 이해 못하면 물론 컴퓨터로 그렇겠죠. 그러나 그 친구들이 전혀 이렇게 보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더 비참해서 상대적 빈곤이라는 말이 더 심하겠죠. 그런 게 있죠. 아니 그 노동자도 그렇잖아요. 노동자들도 하루에서 지금 아까 화물연대 잠깐 나왔고 화물연대 제가 알아보니까요. 그 없는 돈 있는 돈 한순히 차 하나 사가지고 그 잠도 지금 화물 가서 자요. 그러고 가져오면 거기 또 비참합니다. 4시에도 나오는데 부부가요. 남편 혼자 운전하기 힘들어. 남편이 왜 혼자 투석. 근데 걸음으로 사야 되는데 화물칸에 운전칸에다가 투석병을 거기서 운전을 해요. 부인이 대운전 하러 가서 그 투석하는 시간에는 밤에 부인이 옵니다. 운전. 응? 부인이 운전해요. 그대로 시 나오는 거예요. 제 시가 나와요. 그러면서 삐니를 어떻게 먹어요? 휴게실에 가서 그냥 뜨거운 물에다 라면 하나 해서 아침에 오고 그거 먹는 거예요. 귀찮습니다. 그런 사람들 뭐 기적으로 내라고 안 되죠. 우리는 이런 현실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화물연대가 저기서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일반 사람들 모르잖아요. 관심이 있는 사람. 하루하루 먹고 너무 힘든 사람 많아요. 이번에 제가 보편적인 게 사라질 것 같아서 공단마을 아이들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한 50대 됐네요. 그 아이들이 70년대 공단마을 우리 전국에 공단이 다 조성됐잖아요. 60년대 말 70년대 됐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50대 됐어요. 아이들. 그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오면서 있는데 지금 그 정서를 몰라요. 사회자님 말씀하시듯이 그래서 제가 우리 선후배들한테 야 우리나라가 70년대 때 노동에서 아이들이 그 아이들 그걸 시집에 담아야 되지 않냐 동시집이고 근데 동시집은 친구들이 경험인데 그걸 체험도 못 얻고 또 내가
그냥 사라질 것 같아서 2019년서부터 해서 작업을 그러기 전에 제가 동시를 3번 달려요. 동시를 2014년도에 내가 직접 해야 됐다 해가지고 제가 다시 투구를 해. 기금 백시 않고 투구를 해가지고 그래도 유명한 나름대로 동시 대선 말하자면 그런 잡지사가 더 갔는데 다행히 다 실어주고 그래서 내가 동시에 하고 싶어. 그래서 군단마을 아이들을 투구를 다 해놨어요. 그게 100년, 200년 가도 우리가 산업화되어서 군단마을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군단 아이들에 대한 안 살아왔다는 모르잖아요.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군단마을 아이들이라는 그 제목으로 쓴 거는 화자다. 주인공 자기 집안은 그 군단마을에서 했던 집안에 대한 그 자기 어린이의 정서를 시각으로 걸 묶어놨고 두 번째 두부로 묶은 살고 싶은 우리 집이라는 동시 그거를 이제 화자가 이 어린이가 그 마을 그 군단 군목에 있는 동무들 부모 아버지 어머니 이런 분들을 다 집대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노동하기도 해놨습니다. 그 이제 우리 사회자님처럼 그때 당시에도 그걸 겪지 못하는 친구 모르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 책을 내려고 한 사람도 없었고 그런 책을 내면 벌써 부른 이제 문제가 생겼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거를 남겨놨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난 지금까지 내 문학 중에서 제일 잘했다고 제일 잘하게 된 거 홍보하면은 그거를 공단마을 아이들하고 공단 그거를 나는 진짜 소중히 여긴다. 그래서 내가 시인이라는 말씀을 내가 뭐 했느냐 그러면 이걸 해놨다고 그 정도 다 그만했어요. 모르죠. 보편적으로 사회자의 말씀대로. 예. 그 원래 1시간 정도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시간이 벌써 거의 2시간이 다 돼가버립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강연 잘 들었고요. 이상 맞춰도 될까요? 예. 네. 예. 그럼 다 같이 박수로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2월 원래 강좌 김목사회